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수익 공유 설명 없는 신혼 희망타운 사전 청약 논란,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수익 공유형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들으면 내가 집을 마련한 다음에 저금리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집값이 올랐어요. 한 5억 올랐다. 그러면 5억이 내 거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세금 내고도 5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은 어디다 줘야 된다? 정부에 줘야 되는 거야. 반반 나누는 거죠. 짜증나죠? 그런데 이런 우린 수익 공유형 아파트입니다. 라고, 그럼 나는 뭐 그거라도, 지금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저금리 좀 부담 안 되고 좀 수익 조금 먹고 안정적으로 할래. 라고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수익 공유형이면 괜찮아요. 근데 수익 공유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난 뒤통수 맞은 거죠. 와, 집 많이 올랐다. 반 내놓으세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 청약 진행되는 가운데 모집 공고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의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 측이 변명을 뭐를 어떻게 했냐면 본 청약 시점에서 고지할 계획이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지금 사전 청약을 미리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진척 상황을 본 다음에 본 청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면 3년, 4년이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은 청약 당첨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사전 청약 단계에서는 수익 공유형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본 청약 하려고 하기 직전에 고지한대요. 에? 이게 이런 거였어요? 그럼 나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웃기죠? 예. 그러니까 단점이나 어떤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안 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니었을까? 예. 정부가 자꾸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왜 이거를 빠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정보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분양가가 일정 수준, 21년 기준 3억 700만 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상품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연 고정금리 1.3%고 집값의 70% 대출해줍니다. 굉장히 저리고 혜택을 많이 주죠. 대신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잘해주느냐? 나중에 대출금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기금이 환수해 가는 겁니다. 수익 공유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리로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걸 미리 고지했으면은 아니 난 그렇게라도 할래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접수를 진행하고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제가 읽어보니까 몰라요. 어떻게 써있냐면 본 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총 자산가액 3억 7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 계획이 취소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읽은 내용, 요 내용 읽어보고 이게 수익 공유형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일반 분들 중에 이걸 읽고 이게 수익 공유형 아파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죠? 네. 뭐 이런가 보다. 뭐 이런 상품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네. 예. 그거지. 이거에 수익 공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이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수익 공유라는 언급은 어디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단어를 써야죠.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 그냥 숨기려는 의도밖에 없다라는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2차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진행했던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도 마찬가지랍니다. 황당합니다. 반면에 LH가 분양해온 다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관행입니다. 이러면은 욕을 먹을지언정 또 뭐 그래 뭐 좀 똑바로 좀 해 이렇게 할 텐데 예전엔 했다며.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안 했다면 뭐예요? 그건 솔직히 숨기려는 의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인기 많아요. 청약 많이 하세요. 이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출 상품 개요부터 취급, 은행 절차, 대출이자 등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핵심이 되는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해서 대출학과 자녀 수에 따라 분배비를 어떻게 다르는지 도표까지 정리해갖고 딱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들이 어떠냐면은 예비 신혼부부 김모 씨는 전용 주담대에 가입해야 한다는 짤막한 문구만으로 어떻게 수익공이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나.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하마터면 사전 청약만 믿고 기다리다 몇 년 뒤 본청에서 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LH가 이런 걸 생각 못했다고요? 정부가? 여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량도 적지도 않아요. 지금 공공분양 물량은 56.4%, 신혼 희망타운은 4,378가구로 되게 많죠? 43.6%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공분양은 남양주, 의정부, 인천, 파주 이런 정도 경기 북부 3개 신도시 구성됐고 신혼 희망타운은 성남, 군포, 삼본, 그다음에 의원, 수원, 부천, 영종.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쪽 어디를 선호합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분양의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거기에 신혼부부 물량이 몰려 있었던 겁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쪽이 많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죠? 예. 공공분양은 수익공여 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것들이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신혼부부들이 와 입지도 좋고 저리로 해주네 하면서 많이 몰렸을 텐데 이런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자, 2차 사전청약에 지원을 하고 했던 신혼부부들은 수익 공유 누락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자 원금을 갚는 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저런 상품은 결국 개인에게 남는 것이 아니냐. 일부러 숨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전고시 없이 이익을 환수한다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자, 그래서 주택가격이 3억 7백만 원이 넘을 때만 적용되는데 사전청약 단계에서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기 어렵다. 이것도 정말 핑계인 게 사전청약보다 본청약이 99.9% 확률로 더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추정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3억 1,115만 원서부터 5억 1,569만 원으로 이미 3억 7백만 원을 초과한 상태예요. 본청약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낮든 높든 간에 어쨌든 고지를 먼저 하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를 미리 안 했다는 이거를 변명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무주택자이고 사전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본청약 및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무주택했는데 이거 수익 공유형이에요. 그때 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최소한 이러한 방식의 수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시라도 보여줬어야 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면은 변호사께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로 여기에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면서 본청약이나 수익 환수 시점에서 분양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저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계약에서 이게 중대한 하자냐 아니냐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건 엄청나게 제일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가면 무조건 저희는 90% 이상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부분을 빼놨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정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잘 꼼꼼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